본 방송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한 언론기관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토론 내용은 방송사와 무관합니다. 어디 돼서 안 되겠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혁순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유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지역을 이끌어갈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기회 시대헬로 영상방송과 강원 CBS 그리고 강일보에서 각 지역 후보자 토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선 군수 후보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승근 후보자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녹화 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토론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 또 두 번째 공통질문과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 순서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이 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선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최승준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정선 군수 후보 기호 1번 최승준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함께 평화올림픽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림픽과 함께 공동 개최지로서 우리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잘 준비되지 못한 탓에 강릉, 평창의 발전상을 그저 부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배틀법 개정 이후 20여 년 동안 3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폐광지역에 투자되었으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질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랭지 채소에 의존하던 우리의 농촌은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마저 활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암동물과 레일바이크, 영방산 아리헬스, 그리고 오일장마저도 타 지역의 공세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관광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군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리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책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서 당과 강도 그리고 정치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서 우리 정선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국민이 더 잘 준비된 군수 후보 기호 1번 최승준이 문재인 정부와 최무선 도정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함께 꾸는 꿈을 이루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근 후보님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선 군수 후보 유승근입니다. 정선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십니다. 세계인 모두가 주목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국민의 하나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정선군인데 그 행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동안 선거만 끝나면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가 계속됐고 전현직 군수재임 시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거기에다 비리까지 만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돌려보면서 새로운 정선,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과거를 말끔히 전하고 새로운 행정을 펼 인물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을 기폭제로 하여 세계적인 명품 산악관광도시 건설과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출연 군민의 홍보 요운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분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 유승구는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며 약속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는 깨끗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주어진 질문과 또 상호 토론을 통해서 왜 자신이 정선 군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자신의 정책을 잘 설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정선에는 유일하게 알파인 경기장이 이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이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두 후보가 생각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 주어진 시간은 4분씩입니다. 답변은 유승근 후보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보건과 존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보건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산림청은 대시설을 허가할 때마다 생태 복원을 전제로 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역사회와 체육계는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군 번영회에서도 4,600명의 존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과 존치의 주장이 매우 팽배한 실정입니다. 저 또한 정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갖는다면 존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은 국내의 선수들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키연맹에서도 호평을 받은 시설로 원칙에 입각한 보건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경기장으로 국민과 국내의 스키선수, 스키동호회 등 경기장 시설 유지를 바라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시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알파인 센터가 선수 육성은 물론 각국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남북 평화무대의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의 성사 여부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반드시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복구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이유로 올여름 장마철 산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견에 따르면 절개지 처리와 배수 시설은 현재로는 완벽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우기를 대비해서 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재복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우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구 비용 또한 55년 동안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전액 도비로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 마련이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2019년 국제대회 유치를 비롯한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여부 등 알파인 스키장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네, 시간 조금 남으시는데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승준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한내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좀 잘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알파인 경기장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1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복원해도 완벽하게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봄철에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일부 슬로프의 슬라이딩 현상도 좀 있어서 안전도가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번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치, 그리고 일본의 나가노, 또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그리고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그 릴레함메르를 방문했을 때는 그때가 여름철이었는데 제가 그 알파인 경기장을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공원처럼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놓고, 그 슬로프에는 야생 화꽃이 만발을 해 있고 온통 그 푸른 녹색 초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는 가족 단위 그리고 직장 단위 소풍객들이 와서 한가롭게 이렇게 공원에서 즐기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와서 곤도라의 자전거를 빌려서 싣고 곤도라를 타고 계속 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 가서 보니까 곤도라 상부에서 슬로프 제일 위에서부터 하부로 이어지는 관리 도로, 그리고 임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손쉽게 내려오는 엑스트림 스포츠로서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중봉 스키장에도 그러한 엑스트림 스포츠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해발 1400m까지 곤도라가 설치된 것은 국내에서 우리 중봉 경기장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하봉에서부터 가리왕산 상봉까지 왕복 한 8km가 되는데 천혜의 아주 그 자원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관광객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최소 인원만 우리 지역 주민이 그 숲 해설사가 되어서 동반해서 안전하게 다녀오면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봉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령의 도립공원으로 시전될 그 상원산 도립공원, 그리고 한골계곡, 그리고 정산의 오일장과 아리힙스 리조트, 그리고 레일바이크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구절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되어 있는데 아우라 지역에서 다시 평역까지, 나전역까지 연장을 해서 그것과 또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KTX 진부 역사까지, 우리 여기 그림에 살짝 보이시지만은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이건 관광객들이 편하게 위에 앉아서 수감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어 버스를 통해서 이 4개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중봉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펼쳐나간다면은 우리 정서부의 새로운 음악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반드시 올림픽 유산으로 전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절기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 2021년에 개최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평화 올림픽의 성지로서, 이 메카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월드컵 경기, 그리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연중 이제 지속적으로 국내 대회를 개최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외국의 선수들이 그곳에 와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올림픽 유산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후보님들의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의 그 하이라이트인 주도권 상호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일방적인 질의가 아닌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께 드리는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상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공선거법에 의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는 공정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으며 각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흑색 선전, 유언 비어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의 5분씩 예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승순 후보님부터 5분 주도권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유 후보께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오늘이 첫 번 토론회가 아니고 어저께 예정되어 있었던 MBC 방송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방송사 측에서 저희들 캠프에 연락이 오기를 유 후보 측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부득이 토론회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 후보께서는 어떤 이유로 토론에 불참하실 결정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소 선거에 좀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제 오늘 연이어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예정에 있었는데 문제는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답변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준비가 좀 덜 되셨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스스로 얼리버드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얼리 어댑터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스스로는 얼리버드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새벽도 일하고 이런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유 후보께서는 그 선거 공보나 이제 예비 홍보문이나 명함에 또 아니면 각종 광고문을 통해서 과거냐 미래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래형 인간임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습니다. 이게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국제 문제 또 외교 문제를 이제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혹시 유 후보께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조금 늦게는 출발했습니다만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고요.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네. 다양한 블로그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대 경쟁 후보이기 때문에 유 후보 계정에 검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블로그나 또 밴드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또 전에도 계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사진도 안 올려놓은 상태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에 좀 활성화되고 이제 회원도 많이 이제 늘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최신 정보라든지 몸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대처해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유 후보께서 주장하는 미래형 어떤 미래형 지도자가 되려면 특히 그런 부분에는 아주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로 재임하고 있을 때 우리 군청 직원들 600명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전부 다 SNS에 하나 이상씩 가입을 해서 회원을 최소 1000명 이상씩 좀 확보를 하면은 우리가 60만의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조직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그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SNS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입을 해서 정선을 관광을 알리고 또 정선의 먹거리를 알리고 정선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이제 그렇게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군수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 부분을 그 이후에 별로 비중이 있게 아마 안 새겨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SNS를 조금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라도 지역에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시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래냐 과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나이가 몇 살 많고 적고에 오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는 이렇게 행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행정가이고 네. 앞으로는 행정과 정치를 조화를 이루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셔야 되겠죠. 참고로 현 전정환 군수가 저하고 처음에 토론회를 할 때 앞으로는 저를 정치인으로 보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결국은 이제 행정가로서 마무리를 잘했다 이런 한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 다시 단체장에 나가는 것은 관선시대의 연장이다 하는 논리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후보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주도권 토론 유승근 후보님 이어주시겠습니다. 자, 최 후보님께서는 2010년, 2014년까지 군수로 재임하셨는데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폐기금이 우리 정선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관기금 말씀하십니까? 네, 폐기금 말씀드립니다. 배관기금의 전체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지 알겠고요. 배관기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능지구 사업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 그 폐기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한다고. 그건 자료를 찾아보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폐기금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 폐기금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카지노 이익금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네.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네.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해강 지역에 총 8,717억 원이 지원되었고 네. 우리 군에는 1,80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금이 이 폐특법 시행을 위반해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통 부분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임의로 이렇게 배정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공통 부분인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폐강 지역 개발지원위원회에서 배부 기준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2005년 9월 30일 폐강 기금 배부 기준이 폐특법 시행령이 16조 8항에 따라서 신설됨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네. 정선 경우에는 15.8%지만은 29.5%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액이 한 700억 정도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은 최 후보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선 군수로서의 것은 아니고 제 전임 군수 유창식 군수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지금 전정환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지사가 어느 분이었냐면 김진선 지사입니다. 이 후보가 소속돼 있는 그 자유한국당 전시는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었겠지만은 그쪽 지사님이었고 또 폐광 지역의 정선군을 제외한 다른 시장 군수들이 다 한국당 출신의 시장 군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강원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폐기금을 공통 부분을 별도로 띄어가지고 그것이 폐광 지역에만 쓰이지 않고 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지를 하고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지속되어 왔고 그것은 제가 군수 재임할 때뿐이 아니고 제가 전임 군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지금 최 후보께서는 그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이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폐강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간 기본으로 7, 80억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강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4년 동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000억, 한 280억 정도를 그런 부분은 폐광 지역 주민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살리기 공동 추진위원회에서도 지역개발과에다 그런 부분을 늘 항의를 하고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했지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편법적인 예산 집행을 한
당본인이 바로 유 후보가 소속된 그 한국당의 출신의 김진선 삼선 아니죠. 그건 지사였습니다. 아니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찾아올 방법을 요구했었죠. 저도 그거 요구했었습니다. 그럼 실력 행사를 하더라도 제가 군수가 되면 찾아와야죠. 네. 그 부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잘 메모했다가 꼭 저는 이 부분을 일단은 뭐 관리로 보지만은 군수님한테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 네, 시간 지금 12초 남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또 2차 주도권 토론 때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폐특법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선 입장에서는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 모색이 절실한데요. 국민의 6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선의 경우 현 인구 감소 수치로 보면 인구 소멸과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후보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소득 및 일자리 감소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2025년 종료되는 폐특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잃을 수도 모른다는 폐광 지역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민선 7기 군정 방침이 하나로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 사업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을 유치해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으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스키장을 지역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서 글로벌 체육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오는 7월 개장하는 강원랜드 워터파크 아리랑 콘텐츠를 접목한 5일장 관광시설과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힐링과 웰빙이 접목된 4계절 관광자원을 육성, 내외국인의 유치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생산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과, 더덕, 토마토 등 전략 품종의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고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센터 건립을 통해서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며 시설 재배 6차 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입니다. 산림 자원화, 산림 브랜드화, 산채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6기 군정 사업 중 중장기 정선 지역의 산림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육행사 유치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과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이 밖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국민이 행복해하는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승진 후보님 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선 공약사항을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외청인 폐광지역개발지원청을 설립 유치하겠다는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북 교류 사업으로 묘목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양묘장을 건설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두 가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95년 3.3 합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 공적 자금이 약 3조 원 이상이 폐광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때부터 집중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더라면은 지금처럼 폐광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는 정부의 이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원래 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출입일수를 분기에 30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장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둘게 하루 왔다가 또 다시 또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지역의 상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입일수 제한을 시간 총량제로 좀 바꿔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40시간이나 이렇게 내장객이 원하는 대로 와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와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지역의 경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출 총량제로 제한을 해서 지금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또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초과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우리 폐광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폐광지역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좀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지원청, 이것은 강원도의 외청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그러한 기구를 정선군에다 설치를 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모든 현안,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천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122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 넓은 땅이고, 여기에 86%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선군의 미래 동력은 산림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고 이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북 교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앞두고 남북 교류를 할 때, 경제 교류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북한의 헐벗은 황폐한 살림을 녹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묘목이 남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양묘가 돼 가지고 북한으로 건너가야지만이 산림 녹화를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지역의 산림의 해발 고도에 맞는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라 해야지 생존율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선에 있는 한 해발 500m 이상의, 지금 인계 지역에도 대규모 양묘장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의 수십 배 되는 정도의 양묘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양묘를 해서 묘목을 북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특화 사업을 해서 산림청에 제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제안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정선군에다 그 양묘장을 설치해서 대북 통일 사업,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도해서 나가면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광지역 생존 전략에 대한 두 후보님의 정책적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1차 주도권 토론 때와 같습니다. 1차 주도권 토론 때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2차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유승훈 후보님부터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최 후보님께서는 군수 재임 시절 정선 2교 인도교 공사를 추진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정선 2교 인도교 공사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여에 걸친 진행되었고 공사비는 19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도교 공사로 정선 군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공사 때문에 부상을 당한 군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9억 이상을 들인 이 인도교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진행한 등 부실 공사로 판명이 되었고 결국 이 인도교는 폐기되어 전면 새로 공사를 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 후보님 혹시 정선 2교 인도공사 관련하여 정선 군청 공무원이 무려 8명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그야말로 부실덩어리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공사상의 특혜가 있었다는 등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간에 말은 믿지는 않지만은 최 후보님은 당시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을 진행하고도 관리하여 부하 직원들이 8명이나 징계를 받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교 확장 공사를 제가 재임 시에 이제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맞고요. 공사로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시가지에 공사를 하면서 어떤 공사를 해도 다소간의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사 준공 후에 유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차례 하자 보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군수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로 하자 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마감재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 시공사에서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그 마감재 선택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교량이 수축하고 팽창할 때마다 튀어 올라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고 보수해도 안 됐는데 지난해에 우리 현재 전용환 군수께서 마감재를 전체를 바꿔가지고 새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다리를 인도교를 확장한 공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기초는 그대로 두고 위에 마감재만 바꿨던 것이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도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8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이나 이런 정도의 징계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를 이제 추후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겠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교량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40년 된 낡은 교량에다가 인도를 확장하면서 그런 이 수축 팽창 과정의 강도가 틀려서 그런 마감재에서 생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다소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도를 지금 확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인도교 공사는 이 관급자재 구입 시에 어떤 특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 부실 자재가 공급됐다는 여론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여론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실 걸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계약 파트라든가 회계 과정도 해왔지만서도 한 공사가 9차례 하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이거는 완전히 부실 공사라고 사소하게 생각하고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수시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잘 돼 있잖아요. 전정훈 교수님 그건 잘 하셨더라고요. 기본은 확장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직을 다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해할 수 그리고 이 있을 4년 만에 19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다니. 이 혈세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게 날아가다니요. 아니 새로이 4년 만에 정년 교체해서 공사를 했으니 전년 교체는 한 것이 가사 구속 아니죠 지금? 보도에서 말씀하시면 안 이렇게 해서 되죠. 시간이 다 종료되는데 바로 최종훈 후보님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마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날아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전체 공사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골조 확장했던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이 거기에다가 그 마감재, 그 판넬 위에 보도 다니는 보도만 걷어내고 다시 안전한 새로운 재질을 했기 때문에 그 19억이 다 날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럼 얼마가 낭비가 됐습니까? 글쎄, 그 새로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증언을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팩트를 체크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 근무지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총무부장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올림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신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큰 기여를 하신 것은 맞겠지만은 그 외에도 거기에는 그 추운 겨울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스스로 참여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 그러한 공로도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셨다 그러는데 유 후보께서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명퇴를 신청한 일자가 언젠가 하면 3월 9일입니다. 지난 3월 9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축제인 패럴림픽의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날, 그날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패럴림픽이 올림픽에서 어떠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정상인들의 올림픽보다도 더 의미를 갖는 것이 올림픽 정신의 중요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류를 초월하고 또 장애나 이런 비장애인들의 편견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올림픽 축제인데 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해서 패럴림픽이 개회식하는 날 그것을 이제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퇴를 하시고 패럴림픽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이것은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처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말 제가 질문 아직 안 드렸어요. 최소한 수개월 전이라도 본인이 군수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명퇴 신청을 하고 후임자를 물색을 해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 리스크를 줄여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해야지. 이게 무슨 동문체육대회 사무국장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중간에 나는 볼 일이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하든 말든 이렇게 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처사고 이 지역의 한 지역의 대표를 사망 군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정선 군수로 출마하신 분이 그런 책임감 없는 자세를 가지고 군수에 출마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자, 우리 최 후보께서는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9일 날 명퇴 신청은 했지만은 3월 14일 날 실제 3월 14일이죠. 예. 그러면 3월 9일 날은 패럴림픽이 개막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만 폐회식만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그리고 인수인계 관계는 후임자를 다 선정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올림픽 경기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개월 전에 좀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작은 동네 체육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지 대사고 세계인의 축제에 유 후보 말까나 아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성분을 이끌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 후보님 시간에 다음에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군수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평생 35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3개월 만에 지금 군수를 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도 관내 행사에 수시로 이렇게 알량제 행사라든지 또 1월 1일 해맞이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구에 오셔가지고 여러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사전에 뭐 어떤 선거운동의 일환이겠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이 지역에 와서 저렇게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대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그 지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올림픽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뿐만 아니고 강릉이고 서울이고 각곳을 다니면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못다 하신 말씀 있다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에 주어진 시간은 2분씩 되었습니다. 먼저 유승근 후보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수 후보로 나서면서 몇 가지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깨끗이 살아왔지만 군수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형성에 중심을 두고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 유승근 하면 근면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근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함께 제 좌우명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행동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를 믿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저 유승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국민만 반드시 믿겠습니다. 국민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최승준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4년은 반성과 자기 성찰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살펴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작은 일에 더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는 자식이 있어서, 아니면 임대료 한 푼 안 나오고 재산세만 나오는 목밭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과 버스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추운 정류장에서 1시간 이상씩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서 고생하시는 마을 주민들,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찾아갈 소아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부모와 방과 후에 아이들의 문화, 체육 활동을 할 공간이 없어서 애태우는 엄마들,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귀농인들, 그리고 귀촌인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활동비가 늘 부족하고 강사비 지원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는 동아리들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장박 상가에서 소규모 점포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듣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신껏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골에 살고 있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도시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군수입니다. 잘 준비된 정선 군수 기호 1번 최승준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정선을 기대하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또 보고 들으셨는지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여러분의 결정에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지역을 바꿀 큰 힘입니다. 6월 13일 여러분의 지역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CJ 헬로 영서방송과 강원 CBS, 강원일보가 준비한 6.13 지방선거 정선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